복소수 파일의 27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파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숙제도 나갔을 거고 해서 그 내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교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가죠. 자, 27쪽에 보시게 되면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복소수 개념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보는데, 오늘 내용은 솔직히 내용상 진도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과제 점검하고 이런 거를 좀 중간 점검을 하고 할 게 좀 많아서 그거 좀 잠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9시 반 정도에 첨삭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9시 반 타임에 정확하게 첨삭 시간을 가질 거고, 아마 제가 그때 강의실 옆 강의실 비어있으면 옆 강의실 활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불러다가 할 거니까 그때 첨삭이 끝났으면 시험은 이따 그 전에 봐요. 오늘은 좀 중간에 좀 더 땡겨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쉬는 시간 좀 달리 가져갈 거고요. 알겠죠? 오늘 첨삭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왜냐면 왜 오늘 첨삭을 좀 신경을 써서 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과제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은 이제 해설지를 다 날려버릴 거거든. 해설지를 그대로 참조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건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7쪽을 보시게 되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실 텐데, 이 음수의 제곱근은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수의 제곱근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곱셈하고 나눗셈의 과정인데요. 저는 그냥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 숫자를 갖고 판단하시면 생각보다 쉽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과정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잘 쫓아가 보세요. 일단은 제가 계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쓰도록 할게요. 2 곱하기 3, 즉 앞에 있는 숫자와 뒤쪽에 숫자를 그냥 곱했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루트 안에 뭐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소를 무조건 바깥에다 빼세요. 뭐로요? i라는 형태로 갖다 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i는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에 얘가 2 곱하기 3에 얘가 다시 한번 i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루트에 얘가 2 곱하기 이 i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첫 번째 2하고 마이너스 하면 얘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2 곱하기 얘가 3에다가 i라고 하는 허수 단위가 곱셈이 되어 있을 거고, 이 i를 다시 한번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3이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결론만 보면 결과적으로 뭐 루트가 합쳐지는 과정에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가 문제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죠? 루트 2에 루트 3에 각각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i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일단 2 곱하기 3에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뭘까 봤더니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표기상 일단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우리는 2 곱하기 3이라고 쓰지 않고 얘를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마이너스 2 그대로 왔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왔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 앞에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생겼다 이제. 마이너스 생겼다 이거지. 그럼 네. 그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게 되면요. 네네. 그러면요 i 빠지면 플러스 되잖아요. 아니죠. 봐보세요. 이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이거를 i를 만약에 빼려면 이렇게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실제로 이게 뭐죠? 6이에요 6. 어차피 2 곱하기 3이나 이거랑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 어차피 마이너스를 두 번 쓰면 식의 값은 변함이 없잖아. 이걸 다시 분리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처음에 썼던 이 내용을 뭐 해주는 거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굳이 안 그러면 저거를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루트끼리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안에 있는 부호가 복소수 범위에서는 음수가 되기도 하고 양수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음수가 두 번 반복적으로 곱셈이 됐을 때 그거를 실제로 곱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라는 게
본질인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 봤더니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루트의 A하고 루트의 B를 갖다 곱해서 루트를 뭐 해주는 순간? 합쳐주는 순간 이 과정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봤더니 A도 음수였고 얘가 B도 음수였더라라는 거죠. 둘 다 음수입니다라고 하는 부호적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어차피 양수인데 그 과정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 즉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시원아, 그렇게 하시다가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하는 형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건, 쌤, 여기 0,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데, 여기다 0 들어가면 실제로 얘는 그냥 등호가 성립해요. 마이너스고 나발이고 간에 0은 그냥 없애버린 역할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래 0을 보통 빼고 가는데 0이 돼도 어차피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0을 집어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프린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프린트 한번 잠깐 보시면 원칙적으로 그 1번 과정을 보시면 0의 등호가 있죠. 보통 이제 범위를 쓸 때 주는데 보통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보통은 깝니다. 왜냐하면 이게 0이 되는 건 굳이 이 마이너스가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원칙적으로 부등호가 이 마이너스를 만든 거지 0이 만든 건 아니에요. 0을 집어넣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냥 0을 갖다 표시해 주는 것 뿐이죠. 참고로 화살표는 이렇게만 가야 되겠죠? 노란색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냥 이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곱셈 과정에서 둘 다 음수인 케이스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나눗셈을 할 건데요. 나눗셈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얘네들도 루트가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또 고민해보자라는 게 목적인데요. 일단 얘도 뭐 계산의 목적이 아니니까 3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과정에서는 이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루트를 뭐 해줄 수 있다? 합쳐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걸어주고 거기에다 뭐를 갖다 걸어? 얘가 i다 라고 하는 형태를 걸어.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또 한번 집어넣어. 그죠? 이미 합쳐졌으니까 집어넣어 줄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위쪽에서 형성이 됐을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정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루트 3,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다 뭐를 끄집어내? i를 갖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걸은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갖다 걸었냐면, 이렇게 갖다 걸었어. 근데 이 분모에 있었던 이 과정에다가 제가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i를 이렇게 딱 줘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가더라는 얘기죠. 여기 튕겨져 나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줘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2에 얘가 i다라고 줬단 말이지. 근데 이 i가 다시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와? 얘가 이렇게 나와.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있었던 이 모양에다가 루트는 하나로 합쳐진 게 맞지만 거기 앞에 뭐가 생겼어야 돼?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돼가 결과적인데요. 얘는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루트 3에 얘가 i 여기도 똑같이 루트를 각각 끄집어낸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사라지고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표현상 처음 거랑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쓴 거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가능할까요?를 봤더니 쌤 마이너스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거더란 얘기죠. 루트의 a 나누기 얘가 루트의 b가 얘가 마이너스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위에는 양수였고 밑에는 음수였구나. 이 조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뭐를 붙여 또 등호.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여기다 0이 돼도 마이너스 없이도 어차피 등호가 성립하니까 이형 경우도 생각해봐라라는 거지. 결론은 뭔지 아세요? 숫자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이런 경우들이 숫자일 때는 되게 쉬운데 문자는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문자일 때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과정으로 계속 자꾸 끄집어내는 작업만 하시면 실은 이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자, 왼쪽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1번 체킹 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이 있습니까? 4번 체킹 하셔야 됩니다. 4번. 1번하고 4번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진짜 미쳐버리겠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막상 시험 보고 나서, 막 진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 잠깐 먼저 드려보고 갈게. 일단 곱셈하고 나눗셈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되 이제 여러분이 뭘 볼 거냐면 이런 식을 보려고 해. 네, 이런 식이 있을 때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 한번 봐볼래?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재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5라고 하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하죠? 이거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 한단 말이야. 참고로 이게 목요일날 수업네요. 또 해. 근각일수 관계는. 그러면 기본 포인트가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시원아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걸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곱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거 제곱할게요. 그럼 시원이가 좀 도와줄래? 불러줘. 알파. 2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그럼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 그럼 K의 제곱이 되겠네. 맞아? 그럼 여기 K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줘도 되겠네. 이때 K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도 되겠네. 이거 제곱한 놈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건가? 헷갈리시면 여기 이렇게 쓸까? 이렇게 제곱했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5고 그럼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결과적으로 K는 뭐가 된다? 루트의 3i가 된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아닌데 여기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애들이 대부분 푼다고. 시험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다 해.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뭘 신경을 안 쓰냐면 봐. 만약에 제곱이 되거나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근데 얘가 루트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 일부러 루트를 의도적으로 줬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곱셈에서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부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지.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음이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 음수 더하기 음수가 이게 나오려면 조건은 뭐밖에 없냐? 음수하고 음수밖에 없잖아. 여기서 이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음수더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쌤, 이걸 그럼 제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럼 그대로 보여드릴게. 자, 원래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니? 원래가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지? 문자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좀 만약에 불편하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i를 끄집어내요. 참고로 이때 알파가 음수잖아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값은 음수가 아니라 분명히 뭐냐면 양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고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i를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야. 간다 그러면? 쌤,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똑같은 게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의 마이너스 알파, 루트의 얘가 마이너스 베타에 저기 있었던 i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죠. 네, 그리고 나서 난 얘를 뭐 해주면 되죠? 얘를 통째로 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제곱하면 되죠. 가능하겠어요? 다시요. i가 공통이니까 루트 바깥쪽에 i 공통이 i로 묶은 다음에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 제곱 얼마? 마이너스 알파. 곱해서 2배 2루트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요거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뭐야?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i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붙이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지? 마이크가 나갔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 이 i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알파가 되고요. 얘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요 2루트, 그죠? 2루트에 요거 실제로 곱셈해주면 얘가 알파 베타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뒤에가 얘가 플러스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 속에서 얼마냐? 마이너스 5였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5, 그 다음 루트 알파 베타는 얘가 1이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정답은 얘가 마이너스 7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뭐가? K의 제곱이. K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7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K는 뭐가 된다? 루트 7i가 정답이 된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예제는 거기도 심플하게는 나왔지만 그 아래 하단에 있어요. 아래 하단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시고 부호의 유의라고 써주세요. 부호의 유의. 뭐에 대해서?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부호를 판단하셨어야 돼요. 이게 판단이 안 서는 순간 문제가 그냥 여러분이 막 제곱을 한단 말이야. 큰일 날 소리지. 여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월급반 제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참고로 월급반은 이 진도를 지난주에 먼저 뽑았었어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뽑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오답 점검하면서 이걸 다 물어봤어요. 한 90%가 이 문제를 다시 또 까먹어요. 제가 일부러 막 의도를 막 바꿔가지고 숫자 바꿔가지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원래도 또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애들 이거 다 틀려요. 정말 많이 틀려요. 다시 얘기할게. 루트가 발생하는 근과 계수 관계의 문제는 반드시 부호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 부호 판단을 해 주셔서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그게 음수인 게 확실하면 얘를 양수로 만들면서 i를 무조건 뽑아내세요. 진짜 이거 뽑아내는 것만 하시면 문제 되게 쉽게 가거든요. 응?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애들이 낚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강추하고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분 다음번 이제 누적 뽑기 5회차에는 요게 또 들어가요. 이해가 돼요? 요거 여러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을 때 여러분 많이 진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애들 진짜 몰라. 돌아버리겠어. 이게 진짜 힘든데. 자, 그런 요소가 지금 현재 거기 나왔을 때 아래쪽에 예제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62번 한번 봐볼까요? 62번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62번 많이 돌리시면 나갔다 오세요. 알겠죠? 자, 62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지금 풀어보시겠습니까? 62번을 지금 풀어보시겠어요? 시간을 제가 3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봐. 62번. 잘하셨어요? 그럼 그럴 때 그거 왼쪽으로 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처럼 얘기했던 원칙은 지켜주십시오. 저번에 요거 좀 주실까요? 요 오답 노트랑 코멘트 3회차. 제가 중간중간 좀 첨삭을 좀 할게요. 코멘트 3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네. 넘기실 불편해도 그냥 꽂아 다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그 작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쉽지 그러니까 잘 챙겨.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지? 나는 너를 믿지만, 그죠? 너를 믿지만 오늘 점검을 안 해주면 또 다음에 또 내가 까먹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날 1차 뭐지 분석할 때 네. 3회차 평소에 자,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아까 뭐 음수, 양수, 뭐 곱셈 공식, 음수 곱하기 음수하고 양수 나누기 음수가 문제가 된다.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일단 이 값 자체가 0보다 큰 값이지만 얘가 0. 얼마가 돼요. 1보다 무조건 작아요.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면 a-얘는 음수예요. 얘가 음수예요. 얘도 음수예요. 여기도 음수예요. 이 세 개가 음수였거든요. 여기 양수예요. 이거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저는 마이너스를 다 끄집어내요. 그 말은 뭐야? 여기는 이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1-a에 뭐를 갖다 붙여? i요. 두 번째 또 앞쪽에 루트의 1-a에다 뭐를 갖다 붙여? 얘가 i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분모에다가도 제가 음수였으니까 여기도 1-로 바꾼 다음에 i요. 그 다음 위쪽에 루트의 1-. 그럼 양수로 바뀐 모든 문자들은요. 참고로 이거 제곱 루트는 절대값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쌤 이거 삭선되네. 이거 삭선됩니다. 쌤 네. 저거요 그 a-1에다가요 마이너스 한 다음 그걸 i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하나씩이요. 그러니까요 그 네. 위에 걸요 네. 그 a-1 바로 위에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i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뽑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뽑아낸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곱셈하면 되죠. 뭐죠? 루트의 1-a에 얘가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는 거죠. 요 과정이 빨간색 과정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가 붙었어? i의 제곱이 갖다 붙는 거고 여기는 없어지니까 얘는 i분의 1만 남은 거고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절대값 a 남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i의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절대값 1-a로 가는 거죠. 제곱한 루트는 사라지면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i 이렇게 갖다 곱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a가 절대값에 일단 여기까지 썼어. 근데 1-은 양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그냥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붙여가면서 원래 있었던 거를 붙이는 거고 안에 있는 건 그냥 전개하면 되고 마이너스 i 붙이고 a는 양수였으니까 얘도 그냥 갖다가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여기 사라지다 보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계산이 나타나지 않았겠냐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루트가 안에 양수든 음수든 문자든 뭐든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양수를 먼저 뽑아내서 만드세요. 네, 그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계속 해보니까 저도 헷갈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요. 그때마다 제가 주로 이제 썼던 방식은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덜 헷갈리더라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각종 문자 구조들은 가급적 i를 좀 끄집어낸 다음에 계산을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위에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61번 문제. 요게 이제 여러분이 문자가 좀 많아졌을 때 좀 이것도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61번인데요.
자, 1도는 마이너스 1이라 했지. 이거의 값을 취하는데 뭐라고 했죠? S1부터 S2를 갖다 이렇게 갖다 곱했어. 몇 개를? 1004개를 갖다 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랬을 때 루트의 S의1, 루트의 S의 2, 점점점 루트의 S의 1004. 그죠? 요거의 값이 과연 얼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당황스럽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1004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을 못해.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일단 생각해보자. 얘가 1이 되는 건 곱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이 문제가 될 거 아니니?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아, 마이너스 1이 홀수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홀수계가 있구나. 마스크 좀 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1이 홀수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봐. 천사가 짝수거든. 그럼 당연히 뭐야? 1은 당연히 얘도 홀수계가 있겠죠. 왜?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될 거니까. 이런 의미를 저 말 속에 담고 있었던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홀수계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홀수계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거 홀수계라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순서대로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해보면 그 홀수계에 대해서 얘가 얼마로 나올 건가가 궁금한 거야. 자, 하자보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식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구조겠지. 홀수계 곱하기 여기도 홀수계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생각해봐. 이 루트 1은 이 계산상의 의미가 없을걸? 계산상의 의미가 없어. 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아까 뭐라 그랬냐? 얘네들을 다 고치라 그랬지. 얘 i죠. 얘도 i죠. 얘도 i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곱셈 결과는 뭐가 돼요? i의 홀수계 승이 되겠죠? i의 홀수계 승이. 루트 마이너스의 i일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i의 홀수계? 그럼 i의 1승짜리 될 수 있을 거고, 그죠? i의 1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i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i의 5제곱이 될 이렇게 가는데 좀 써보니까 어떤 규칙을 갖나 봤더니 i하고 i의 5승은 똑같죠? 맞아요? i의 9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있을 거고, 또 i 3승하고 i 7승도 똑같죠? 근데 i 3승이 얼마야? 마이너스 i. 얘는 그냥 i니까 얘는 뭐야? i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i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답이 뭐가 된 거야? i 혹은 마이너스 i라는 답이 된 거지. 자, 그래 거기 나오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 1004개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도 되게 특이하지만 근데 i하고 마이너스 i가 없잖아요. i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나올까? 여기 보면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죠? 1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i의 홀수계가 될 텐데, i의 홀수계야. i의 1승이 될 수도 있고, i의 3승이 될 수도 있고, i의 5승, 7승, 9승, 11승, 13승, 15승 쭉 가는데 i의 1승이나 i의 5승은 다 똑같죠? 이게 결국 몇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야? 요 종류에서 두 종류밖에 안 나오죠. i의 1, 5, 9, 13 이렇게 가는 거나 3, 7, 11, 15 이렇게 가는 거야. 두 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플러스 i 혹은 마이너스 i가 된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게 은근 좀 사람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요게 유사 문제가 28개 이상 있었는데 잠깐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잠깐 한번 보자. 얘들 니네 풍문고등학교 한번 잠깐 봐볼래? 풍문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그게 없었네? 풍문고에는 그게 없었네. 잠시만요. 풍문고에 없었고 반포고 하나 잠깐 봐볼까? 반포고 몇 번째예요? 반포고는 이거랑 100% 유사한 건 아니고요. 컨셉이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반포고 아니었나? 헷갈려 하도 이쪽 좀 많이 보니까 헷갈리네. 네, 요거 제가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요거랑 패턴이 유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요거는 말씀을 어디서 봤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오, 굉장히 헷갈리네. 잠시만. 나 이게. 여기 있다. 시너지 봐봐, 시너지. 헷갈리네. 시너지. 378번 봐봐. 여러분이랑 아직 안 풀었던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378번 한번 봐볼까요? 패턴이 좀 유사하다는 말이 혹시 느낌으로 와 닿으세요? 378번이? A1부터 A30까지는 마이너스 1, I, 1 플러스 I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다. 제곱했을 때 이와 같을 때 다 더했을 때 실수와 호수분의 합을 걷다고 구하라. 어떤 패턴이 좀 유사한가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그럼 잠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가봅시다. 갈게요. 자, 시너지. 영상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시너지 고난도 문제 378번에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A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A에 30까지 가자라고 요청이 들어갔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I가 되거나 1 플러스 I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대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다 제곱해서 더했어요. 자, 그랬더니 얼마? 8 플러스 얘가 12i였다. 그랬더니 나는 원래 버전으로 다 더해달라 라고 요청했어. 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지. 하나의 스킬을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 봐봐. 어차피 복소수가 제일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이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둘 요소인데 이거 x개, 이거 y개, 이거 30-x-y개. 이렇게 잡아볼래? 요게 하나의 포인트. 저런 문제들을 풀 때 저게 개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간다 그러면? 얘들아, 이 결과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요 마이너스이 요만큼 있대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요만큼 있을 때 얘가 제곱이 되면 요거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제곱이 되는 순간 얘가 제곱이 되면 얘는 당연히 1이겠죠? 그럼 1이 이만큼 있겠죠. 자, 두 번째 I 제곱한 개가 마이너스 1이겠죠. 요게 어떻게 돼요? X개만큼 있겠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i가 되죠. 그게 몇 개만큼 있어요? y개만큼 있겠죠. 제곱이 되면. 그럼 그걸 다 더해볼까? 그럼 봐봐. 요 말의 의미가 그럼 뭘까 봤더니 1이 30-x-y개만큼 제곱한 게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놈이 얘가 x개라고 하는 것만큼 있을 거다. 그 다음에 2i라는 놈이 얘가 y개만큼 있을 거다. 이렇게 식이 쓰여져 버리겠지. 이 말 이해돼요? 정말 느낌이 안 오시면 얘를 한번 들어볼까? 얘가 만약에 7개가 있었고 얘가 10개가 있었고 얘가 만약에 1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1이 7이니까 7일 거고 1을 7번 더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일 거고 얘가 13번이면 13번만큼 더해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다 수식을 이렇게 잡아봤어. 그랬더니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이다 보니까 얘가 30 마이너스 x,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2x, 얘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얘가 2y의 i가 되는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얘랑 얘 곱했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해준 거야. 자, 그럼 좌변하고 비교해봐. 좌변하고 비교하면 여기하고 비교하면 짜잔 비교하면 30-2x-y가 얘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2y다라고 하는 요소가 얘가 12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y가 6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진행되냐면 이때 이 x는 8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네, 30에서 16, 14. 14에서 6 빼면 8. 맞네요. 그래서 x가 8, y가 6 이렇게 완성됐던 거죠. 쌤, 그러면 최종적으로 쟤는 몇 개입니까? 여기가 6개가 되고요. 여기가 몇 개가 되면 얘가 8개가 되고요. 여기 몇 개 되면 얘가 14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맨 밑에 얘는 어떻게 답을 하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몇 개? 14개. i란 놈이 몇 개? 8개.
1 플러스 i라는 놈이 몇 개? 6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의 실수와 플러스 6의 실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 됐을 것 같고요. 8i하고 6i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14i가 되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 허수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쌤 근데 저거 16개 아니에요? 여기 16개인가요? 여기 16개네요. 감사. 그럼 얘가 16개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가 10이네요. 그럼 얘가 4가 되겠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는 몇 개인지 얘는 모르니까 그냥 홀수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쟤는 저 파란색 버전 이렇게 문자 잡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생각보다는 유사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아마 복습하고 하시는 과정에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사한 문제 하나 골라드렸습니다. 378번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런 문제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럼 문자를 한번 잡는 것만 좀 파란색 과정만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생각보다는 이게 불편한 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자, 복소수편 63번 문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63번만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이제 복소수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처리해드리면서 반포고등학교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프린트 있죠? 프린트 63번 문제 하나 잠깐 봐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예, 0이 아닌 새 실수라고 하는 말 보이세요? 예, 0을 갖다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배제하니까 조금 더 낫죠. 0을 아예 없앴다고, 0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거기 가조건에 있는 문자의 범위를 찾을 수 있을까? 나조건에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 뭐 가에 관한 형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3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루트 a분의 얘가 루트의 b인데 선생님 루트가 합쳐졌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럼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지? 분자는 그죠? 분자는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분모가 음수가 된다. 이 조건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요. 자, 이렇게 됐어.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다. 무슨 얘기야? 이 A, B, C는 다 실수기 때문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0 그리고 뒤에 게 0 요거밖에 없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A는 A 플러스 B가 얘가 제로가 되었고 A 더하기 C 마이너스 E가 제로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야, B는 마이너스 A야 라고 풀어준 거고 야, C다라는 놈은 마이너스 A 더하기가 2였어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판단 한번 해보자. 니네가 그냥 이 두 개만 비교해봐. B가 커, C가 커? 여기 두 개만 판단해봐. B가 크냐, C가 크냐? C가 크지. 왜? 똑같은 마이너스 A에다가 2를 얘는 더한 거니까. 이거겠네. 그럼 뭐야? A라고 하는 거 음수였으니까 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되게 결론은 허접한 문제가 돼버려. 그렇지만 이런 내용 알아두자라는 거지. 이런 내용.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 되면 각각 0,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 해볼까? 그냥 막 넘기기엔 좀 아쉬워서 어차피 숙제도 한번 가겠지만 57번, 58번 한번 해볼래? 57번하고 58번 문제 3번 정도 드릴 테니까 57, 58번 한번 풀어볼까? 그래, 답 한번 맞춰봐. 그리고 반폭으로 넘어가자. 57번, 58번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틀린 과정들 한번 보시고요. 졸리시면 그냥 나가서 그냥 바람 한번 쐬고 오세요. 자, 여기 봅시다. 다 완료되셨어요? 차점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풍문고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는구나. 풍문고 지난번에 풀이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풀도록만 하고 풀이를 해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럼 풍문고하고 반포고 좀 돌아와서 잠깐 한번 쉬었다가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의미 해석하는 거? 그거밖에 오늘 안 나갈 거야. 원래 조금 더 어려운 가우스 절대값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딱 판별식까지만 끝낼 거라서 내용상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풍문고 한번 먼저 볼까요? 풍문고 저 이거 안 해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57, 58 푼 거요. 아니, 여러분 채점 되지 않았을까요? 틀리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제가 개별 첨삭하면서 다시 한번 그건 점검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풍문고부터 한번 잠깐 봐봅시다. 풍문고. 자, 풍문고가 554번 때부터 아마 쭉 있었을 텐데 일단 몇 가지 잠깐 제가 점검해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들이 이제 학생들 질문들이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몇 개 좀 먼저 풀어드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일단은 555번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555번 여러분 이미 풀었겠지만 555번 한번 잠깐 봐주세요. 555번이 오늘 수업 내용이죠. 확인될 수 있을까요? 555번. 자,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확인할 때 555번은 가장 큰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앞에서 뒤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와보면 돼요. 자, 무슨 소리냐? 거기 어떤 거 보시냐면 기억번 봐보실래요? 기억번. 기억번 보셨어요? 자, 앞에서 뒤로 가지 말고 뒤에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뒤에서 앞으로 가면 루트가 합쳐지는 거죠. 루트가 합쳐지는데 분모가 음수인 경우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되죠.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다 많이 맞으신 것 같긴 한데 기억번 한번 다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뒤집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기억의 뒤쪽에 있었던 거에서 앞으로 넘어갈 때 루트가 합쳐져요. 물론 뒤에는 루트 1이 있었던 거니까 합쳐지는 과정에 아래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생겼어요.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마플 시너지 쪽에 보시면 그렇게 이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출제했을 때 되게 어렵게 내거든. 헷갈리도록. 지금 28개 교에 있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나와서 문제를 봐보니까 기억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기억번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뒤로 가는 과정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자, 뒤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 이렇게 가는 과정에 원래 1은 루트 1로 써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분모가 음수에 위에가 양수인데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 여기에 뭐가 발생해야 돼? 반드시 마이너스가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일단 첫 번째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과정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자, 거기는 뭐가 문제가 되나 봤더니 미음번 한번 봐볼까? 미음번의 앞뒤 전후를 써볼게. 자, 미음번의 앞은 이거였고요. 미음번의 뒤쪽 과정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어때요? 이것도 역시 거꾸로 되는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어때요?
음수랑 음수 곱하면 뭐가 생겼어야 돼? 마이너스 생겼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생겼기 때문에 얘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기하가고 얘가 미음이었죠? 얘가 미음. 그래서 정답은 기하가고 미음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복소수 나왔으니까 일단 복소수부터 풀어버릴까요? 자, 거기 어떤 것부터 볼까? 네, 뒤에 거부터 보자. 자, 뒤에 거 어디를 보시냐면 네, 574번 한번 봐봅시다. 574번. 574번 한번 봐볼까? 5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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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해보라고 하면 실은 그걸 증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얘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시험 대비 또 들어가면 또 한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봐보실래요? 574번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2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을 뭐라고 하자? Z라고 하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됨을 보여줘라? Z바가 됨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여기 봐봐. 니네 이거 한 번쯤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Z를 뭐라고 잡을까? 문자를 이렇게 잡을까? P 플러스 QI라고 잡을까? 이때 조건이 있어. 이거 니네 안 쓰시면 이거 감점이야. PQ는 실수해야 돼.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간다. 직접 해보자고. 야, 근이라는 말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P 플러스 QI에 제곱에 B가로에 P 플러스가 QI. 참고로 A, B, C는 실수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일단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제곱을 해보니까 P의 제곱 더하기 얘가 2PQ. 얘가 I 플러스 Q제곱의 I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Q의 제곱. 플러스 얘가 BP. 플러스 얘가 BP. 얘가 BQI. 플러스 얘가 C는 제로가 되면서 어라 허수단위하고 실수하고 따로 떨어오네. 그럼 I를 따로 빼주시면 얘가 EAPQ 플러스 BQ라는 놈이 하나가 딱 등장이 되고요. 나머지 형태는 조금 복잡해요. AP의 제곱 마이너스 AQ의 제곱 더하기 얘가 BP 더하기 얘가 C가 된다. 어우 복잡해.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I라고 하는 허수단위 따로 빼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하나, 두 개니까 네 개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얘가 복소수 상등 조건에 따라서 얘가 오른쪽이 제로니까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제로였어야 되고 그리고 얘도 0이었어야 된다를 문제를 풀겠지. 그럼 이 식을 써보니까 그럼 어떤 식이 되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요 식이 0이라고 근데 봤더니 얘가 Q가로에 EAP 더하기 얘가 B가 제로라는 식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동시에 AP의 제곱 AQ의 제곱 BQ 플러스 얘가 C가 0이래. 이랬단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쫓아봐. 이렇게 소문을 쓸 때 뭐 다 기호로 바꿔서 써야 돼요? 어떤 기호? 그냥 이렇게 PQ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 0은 0이다 할 때요. 네. 따로 안 쓰고 저렇게 하고 늘 해도 돼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래는 써야 되겠죠. 원래는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 학교마다 지금 보면 학교마다 서술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셔야 돼요. 특히 이 조건 안 쓰시잖아요. PQ는 실수 이거 안 쓰면 이게 만약 10점 만점이라면 니네 얼마나 깔 거 아니야? 3점 더 깔 수 있습니다. 이거 한 7점까지도 까도 선생님 재량권에 따라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 조건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막 항의해도 안 받아들여줘요. 선생님들이. 채점은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실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럼 봐봐.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게 얘거든. 왜? 곱셈에서 0이 되는 건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첫째 뭐 Q가 제로 혹은 두 번째 뭐
EAP 더하기 B가 제로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EAP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기까지 푼 게 기본식을 바탕으로 1번 Q가 얼마일 때? 0일 때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두 번째 뭐? B가 마이너스 EAP 1대 이렇게 풀면 되겠지. 동의? 쌤, 그러면 어차피 위에 조건을 쓴 거고 아래 조건을 써야 될 텐데 그럼 아래 조건이 뭐였죠? AP의 제곱, AQ의 제곱, BQ 더하기가 C가 0인데 쌤이 어차피 여기서 Q가 0이면 요거하고 요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도 남는 게 이거니까 C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P의 제곱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식에다 갖다 넣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AX의 제곱 됐어? B 그죠? 뭐라고 써? BX 그죠? C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를 갖다 쓴다고? 마이너스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쓴다고 얘가 요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겠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Q가 분명히 뭐였을 때? 제로였을 때. Q가 제로야. 그럼 Q가 제로인 상태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Q가 제로라고 하는 상태를 쓰게 되면 주어진 패턴 자체에서 우리가 요청되는 결과들이 저거밖에 없어. 저거밖에. 그래서 쌤 문자 하나 잘못 썼구나. 잠깐만요. 요거 하나 잠깐만 바꾸실게요. 여기에서 내려올 때요.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뭘 하나 잘못 썼어요. 보이세요? AP의 제곱 마이너스 AQ의 제곱 뭐라고 써야 돼? 네, BP라고 써야 돼. BP. 제가 이걸 잘못 썼어. 네? 그럼 여기도 바꿔야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얘가 BP. 네, 이렇게 써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럼 여기까지 썼으면 그럼 여기서 C라는 문자를 없앨게요. 왜 하필이면 C입니까? 아니 불편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문자를 A, B만 남기고 C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AX의 제곱 더하기가 BX 더하기 C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까지만 쫓아가지 마.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 AX 제곱 BX 더하기 C 대신에 이 결과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걸 풀 텐데 항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볼까요? 얘 유사하죠? 얘도 유사하죠? 묶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A 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가 P의 제곱이 되고 B 가로에 X 마이너스가 P는 0이 될걸? 쌤 이거 인수분해 또 되잖아요. X 마이너스 P X 플러스 P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P로 묶어봐봐. 이렇게 짜잔 묶었어. 앞쪽에 뭐가 남고 A에 X 더하기가 P가 남고 뒤에는 얘가 B가 남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X는 P 또는 이때 이 X는 A가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AP 더하기 B 나누기 A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두 개가 딱 떠요. 시원아 맞냐? 계산 이거? 맞아? 안 맞아? AX 더하기 AP 더하기 B니까 그게 0이 된다고 하면 AP 더하기 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거고 A로 나눠준 거야. 그럼 눈으로 확인해봐. 이 근인 실근이니 허근이니? X는 P 실수잖아. 실근 P, A, B, A 다 실수잖아. 실근 몇 개야? 2개. 제가 아까 분명히 뭐 갖는다 그랬어? 허근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무슨 일? 답정 나오겠지? 얘로 가겠지 이제. 얘로 가야겠지. 간다. 그러면 쌤 B는 마이너스 EAP라면 아래쪽에 있었던 수식 AP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AQ의 제곱 플러스 얘가 BP 더하기 C가 일단 0이었거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난 요식을 갖다 집어넣을까? 그럼 어떻게 돼? AP의 제곱 마이너스 AQ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EAP의 제곱 더하기 얘가 C가 0이야. 와 문자 B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요게 또 계산이 되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P의 제곱 마이너스 AQ의 제곱 더하기가 C가 0이야. 그 말은 뭐야? C는 AP의 제곱 AQ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지.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AX의 제곱. 자, BX는요. B 대신 이거 또 집어넣어. EAPX 그 다음에 C가 AP의 제곱 더하기 A의 Q의 제곱 이퀄 제로. 여기까지 바꿔보자. 자,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뭘 했어? B 대신에 마이너스 EAP 집어넣고 C 대신에 요거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양쪽에서 뭐를 갖다가 A라고 하는 0이 아닌 놈을 갖다가 다 지워버릴 거야. 다 지울 수 있잖아. 그럼 다 지워봤어.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가로에 p의 제곱 더하기 얘가 q의 제곱 이퀄 제로. 끝났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분해 공식. 자, 짝수차 분해 공식. 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쌤, 요거랑 이거 사라지는데? 그러네. 마이너스 q 제곱이면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겠네요, 쌤. 맞아. p 플러스 마이너스 qi. x가 p 플러스 qi를 갖다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p 마이너스 qi. 그래서 켤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니네가 이걸 과연 몇 분 안에 풀래? 니네가 전략을 잘못 세우면 만약 이 문제 나왔다 치자. 전략 잘못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냐? 서술형이 보통 배점이 높은 거는 학교별로 진짜 천차만별인데 배점 높게 주는 학교 20점 주는 학교도 있어. 근데 이건 20점 주긴 너무 과하지. 솔직히 이거 많이 배점 좀 내가 봤을 땐 7점 줄 것 같아. 7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앞에서부터 니네가 시간을 이상하게 써. 전략 없이 문제를 풀어. 뒤에 서술형 다 남는다. 자, 10분 남았다 학교쌤이 얘기를 했어. 근데 뒤에 서술형만 한 7개 남았어.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니네 그냥 중간 날아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니네가 제일 먼저 시험지 받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시험지를 좀 훑어. 한 1분 정도에서 훑어. 쫙 훑어. 요 문제 좀 전반적으로 느낌이 좀 어렵겠다. 좀 어렵겠다. 쉽겠다. 이런 느낌 들고 서술형 문제가 내가 이건 풀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앞에서 풀다가 시간 한 반쯤 정도 될 때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가자. 뒤에 막 풀어서 거기에 기본 배점 할당하는 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 거기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 받자마자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 실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지를 원래 넘겨보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불법이야. 근데 애들이 약간 스킬적으로 영어 같은 애들이 영어에서 그런 거 하지 않냐? 앞에 듣기 할 때 좀 시간 남으면 애들 막 뒤에 막 보고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라 하진 않아. 그게 나름의 요령인 건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냐면 이제 수학은 시간이 길어. 100분이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일단 나는 30번과 29번, 21번 보라 그래. 먼저 애들한테 딱 보고 느낌 괜찮네? 그러면 앞에서 차근차근 쭉 가면서 뒤에 문제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면 가고 이건 정말 넘사벽인데 그럼 버리고 나머지 27개 집중하라 그래. 그게 보통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야. 최근의 전략. 근데요. 네. 수능 29, 30은 무슨 마이너스 1, 1이라는데 그거 진짜예요?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 수능 29번, 30번 문제는요. 정답이 마이너스 1, 0, 1 중 하나는 아니 no. 정말 잘못 오해하는 거죠. 사람들 다 그러는데 29번하고 30번은 주관식 답이에요. 수능에서요? 네. 정확하게 22번 때부터 30번 때까지가 다 주관식 답이에요. 근데 주관식 그거 없잖아요. 다 이거 번호 체크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 말이에요. 동그라미 죽어서 7, 8, 4, 784 이렇게. 진짜요? 네. 쌤이랑 수초할 때 풀지 않았어요? 수능 아예? 네. 그래서 잘 들으실 거는 22번 때 지금은 좀 바뀌죠. 왜 바뀌냐면 여러분 때부터 고2 때부터 고1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왜 바뀌죠? 선택 과목이 생기잖아요. 확통, 기백, 미적이라는 게 생기고 지금 현재 고3들은 그게 없어요. 걔네들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트라가 크게 똑같이 갈 거예요. 작년하고 기조가. 22번 때부터 30번까지 맨 문장의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구하시오로 끝나요. 물음표가 아니라 구하시오 점으로 끝난다는 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다 주관식 단답형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57번 문제. 아까 그 복소수 57번 구하여라. 간단히 하여라. 이건 다 단답을 요구하는 거고 무엇 한 것은 하고 물음표 땡기면 이건 반드시 주관식인 거고 객관식인 거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가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더헌트 여러분 만들어 드릴 때 딱 보면 답이 막 27 마이너스 3분의 루트 43파이 이런 답이 나와요. 난 주관수로 그러면 잘라버린단 말이야. 객관식 다 잘라갖고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실은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 보면 알잖아. 뭐뭐 한 것은 객관식, 구하시오 주관식 이렇게.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진짜 요즘 많이 키워졌다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봤던 수능에서는 뿔마가 있었어. 앞에가 뿔마가 있었다. 소수점도 있었어. 뭐 7.97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만들지? 그거를 다 K라고 하자 100K를 구하라. 그럼 797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수학을 많이 푸니까 100K를 구하라. 이거 소수 나왔겠구나 K가. 50K를 구하라. 이거 왠지 느낌상 분수고 5분의 얼마 나왔겠구나. 쌤 수능 잘 보셨어요? 네? 쌤 수능 잘 보셨어요? 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공부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만 틀렸습니다. 국어만. 국어 하나 틀렸어요? 저 국어 못했어요. 국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어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400점 만점에 388.8이었거든요. 11.2점이 국어만 날라간 거죠. 수능 만점자였을 수 있었을 텐데. 저요? 네, 만점자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했죠. 왜냐면 국어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쌤 어떤 대학 나오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요? 나중에 카메라 끄고 얘기합시다. 궁금하시면 얼마나 다 오픈해드릴게요. 쌤 말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있어요? 언제요? 예전에 수업 때 우리 12월 달에 수업할 때 언제 얘기했죠? 했었는데 수투 수업할 때. 네, 고등학교도 얘기하고 고등학교는 기억나요. 대학교도 얘기하고 고등학교 어디였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그러네. 특목고 나왔어요. 특목고. 네, 과거 나왔어요. 과거. 그래서 제 후배들 제가 7기 요즘 과거가 많이 흔해졌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리 영재 과학고 뭐 이런 거 그죠. 과학고라 이름이 많이 흔했지만 저희 때 딱 17개 있어 전국에 각 시도별로 하나씩. 네, 쌤 그래서 약간 얼굴이 약간 과학고사님 제가 이렇게 살찐 사람이야. 괴짜예요, 괴짜. 괴짜인 애들이 많아, 제 친구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정호연이라는 친구. 얘기 안 했어, 내가? 정호연. 내 이름이 김현호고, 걔가 정호연이야, 연. 그래서 우리 고1 때 담임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임규호라는 담임이 있어, 임규호. 그 임규호 쌤 때문에 내가 빡쳐가지고. 1학년 때 내가 반장이었고, 1학년 3반 반장, 만년 꼴찌. 항상 만년 꼴찌. 그 선생님이 한 4년인가를 맡았는데 항상 만년 꼴찌였고 제가 반장을 맡았던 시기 제가 7기 졸업생인데 1학년 1반에 걔가 정호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가 전교 1등이었고 걔는 부동의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따 얘기해 줄게. 근데 1학년 때 잘 보이고 싶잖아.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 담임쌤이 물리였어. 물리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1학년 때 우리 교과서가 뭐였냐면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공조해서 만든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고1 교재였어. 고1 교재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시험을 냈단 말이에요. 평균 점수가 쌤 기억하기로는 20 몇 점이었어. 기억하기로는.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이요? 1등급이 한 70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이제 내신하고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내셨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물리를 그렇게 냈는데 제가 그때 몇 점 맞았냐면 아직도 점수를 기억하는데 69점 맞았었습니다. 69점. 너무 잘하셨네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때 10손가락 안에 거의 들었을걸요. 그때 10손가락 안에 들었을 거예요. 저희 학교 정원이 90명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한 학년 90명. 그때 이제 서울 가구가 그때 당시에 150명, 저희가 90명. 근데 그 90명의 정원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1등급이 4%죠, 4%. 그러니까 4구 30, 그러니까 4구 30, 그러니까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등급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대하진 않았어요, 저는 애초부터. 근데 담임이니까 얼마나 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69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등급 떴던 것 같아요, 2등급. 그래서 나름 잘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0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점수를 보면 알잖아요. 불렀어요, 담임이. 면학실에서, 자습실에서. 호연이도 부르고 나도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현아 시험 잘 봤니? 네, 잘 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뿌듯하잖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 호연이라는 친구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가 96점 맞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난 되게 충격적이어서 내가 그 이후로 물리를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이름이 호연이하고 이름이 거꾸로서 그런 거 점수도 거꾸로네? 나 이거 진짜 굉장히 충격, 그때 나 진짜 듣는 순간 얼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과목을 이제 과학은 4개를 다 해요. 4개를 다 하고 이제 뭐 고급 뭐 시험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지구과학 쪽으로 관심. 왜냐면 지구과학 선생님 너무 좋았거든. 조석희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조석희 선생님.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구과학 쪽 올림피아드나 이런 성적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그쪽으로만 준비하고 호연이는 화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수능을 저보다 못 봤고 왜 수능 못 봤냐면 걔는 9월 달부터 놀았거든. 왜 놀았느냐? 서울대 의대가 끝났어. 합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였다고. 왜 결정돼 있냐면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때는 뭐 하나 잘하면 데려가는 거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 세계 화학 올림피아드 2등 했어요. 우와.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당연히 1등이고 전 세계 화학 올림피아드 2등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학교에 화학쌤한테 질문을 애들이 잘 안 해요. 얘한테 해요. 호연이한테. 걔가 더 잘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천재예요? 어? 천재예요? 천재이기도 하지만 노력도 많이 했고. 근데 걔가 좀 약간 괴팍한 게 뭐냐면 머리를 안 감아요. 목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걔가 씻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같은 기숙사니까 샤워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씻을 시간이 공부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걔가 머리가 직모예요, 직모.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생일 선물로 이 펌핑하는 그 샤프 있죠? 이만한 거? 고3 때 돼서 이만큼 줄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걔가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하냐면 직모인 애들 머리를 감으면 남학생들 머리가 좀 짧으면 이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떠 있다고. 그 친구는 항상 그랬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친구가 비듬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호연이한테 이제 질문하러 가면 호연이가 갑자기 잘 안 풀리면 머리 이렇게 긁어요. 그럼 이게 다 튄다고. 아니 들어놔. 너한테 질문 안 해. 그러게 내 간다고.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한테. 되게 진짜 잘했거든요. 쟤는 정말 잘했어요. 정말 독특해. 왜냐면 우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남 나주, 저는 전남과학부인데 나주 그 벌판, 그러니까 평야가 되게 넓어요. 그때 물난리가 홍수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추곡할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 벼가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봉사활동 했었어요. 그래갖고 벼를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라. 옷 입고 가서 막 세우고 막 해서 열심히 했어. 땀 나 안 나? 나잖아. 근데 우리가 돌아오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차에서? 야, 호연이 오늘 씻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우와. 안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제가 그러면 혹시 뭐 우리가 모두 자는 순간에 뭐 새벽에 깨어서 하지 않을까? 아니요.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기숙사 안에 아무도 없어. 걔가 같이 샤워했다는 걔 몸을 보내는 거 아무도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지. 근데 걔는 그렇게 했어. 인공지능 아니에요? 머리 인간이네. 이상하네. 아무튼 근데 서울대 의대 가서 지금 이제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시나요? 어? 지금도 안 하시나요? 아니 씻겠죠 설마. 결혼했죠? 네, 결혼해서 애도 낳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동창회를 하면 뭐 요즘에 동창회 한 적 거의 없지만 동창회 하면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호연이 이 괴팍한 놈. 안 나와요 동창회? 네? 동창회는 안 나와요? 걔 잘 나오죠. 동창회 걔는 잘 나오죠. 원래 좋은 학교 간 사람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걔는 원래 그런 활동들을 좋아했어요. 아무튼 좀 특이한 친구야, 특이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아무튼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친구도 화학을 못했지만 그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봤어요, 많이.
아 저는 저 친구는 저렇게 하고 근데 걔가 많이 졸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딱 파고드는 집중력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또라이들 되게 많았어요. 진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또라이들. 어떤 거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제일 약간 또라이 같은 친구가 김지열이라고 있는데 걔는 안 치워. 안 치운다는 게 뭐냐면 기숙사 생활하면 같이 공동 생활하잖아. 하나에 4명씩 들어가는데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 친구가 안 치우네. 그래서 그 방이 전체로 벌점을 먹어. 걔 하나 때문에.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먹다가 놔둬 옆에다가. 자기 침대 옆에다. 그걸 자. 그래서 툭 치면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안 치워. 누가 치워? 같이 사는 3명이. 냄새가 나니까. 걔 일렉기타 좋아하거든. 일렉기타를 옆에 침대에 놓고 자. 연필 같은 거 공부하다가 옆에 놓고 자. 하도 사감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아침에 나올 때 침대에다가 둘둘둘둘 말아서 옆에 놔둔 거야 그냥. 와. 이해돼? 뭘요? 뭘요? 모든 거 그 안에 침대에 있던 모든 거를 하도 쌤이 야 이불 정개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찮아갖고 돌돌돌 말하고 옆에 놔둔 친구야. 걔 침대 누우면 막 뒤에 막 뭐가 막 붙어. 동전 붙고 막 이러니까 애들 안 누워 거기 하도 더러우니까. 이 친구가 대학교 이제 지금 카이스트를 선택해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 하도 심심했나 봐. 공인회계사라고 있어요. CPA라고 아세요? 선생님 그때 얘기해 주신 CPA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CPA 잘 모르시죠?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회계. 회계사 되려면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회계사를 내면 그걸 봐야 돼. 근데 그 공인회계사가 정말 힘든 직업인데 이 친구가 좀 심심했나 봐요. 여름 방학 때. 땄어요. 잠깐 공부했어요. 잠깐 공부에 땄다니까. 그래서 지금 회계사 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가서 회계사 하고 있거든. 특이하죠. 케이스가. 또 한 친구는 우영, 조우영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어떻게 하냐? 걔는 수학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학습지 면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라고 생각해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의자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등을 대고 책상에다 발을 올리고 있어. 거기 다리를 꼬고 거기다가 정석 같은 걸 얘는 정석이라고 하죠. 정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네, 그게 공부야 걔한테. 내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진짜 궁금하면 야, 너 이렇게 하면 공부가 돼? 그랬더니 된대. 너 이거 풀어봐. 되게 잘 풀어. 눈으로 푸는 거야. 걔. 손으로 안 풀어. 눈으로.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친구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지금 막 통통했거든. 막 통통해갖고 막 살찐 돼지라고 맨날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수학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 별의별 친구 다 있었어요. 정말 또라이. 맨날 학문조이기 맨날 이렇게 단전호흡 막 이런 거만 하는 애도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보면 좀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나마 평범했어. 근데 저는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노력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을 때 뭐냐면, 저희 때도 서술형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가. 시험 자체가 보통 한 12문제, 13문제,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0분 동안 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풀려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했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 관한 학문이다. 맞다. 정의를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학문인데 이거 안 쓴다. 예를 들면 이거 안 썼다. 나머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에 어떤 서술형이나 이런 걸 쓸 때 굉장히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그 아까 뭐 수능 얘기 나왔지만 저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후회가 남지는 후회가 남죠. 왜냐면 국어를 정말 좀 더 잘했어요. 왜냐면 저희 때가 만점자 진짜 많았거든요. 역대급으로 제일 쉬웠던 수능이 제가 봤던 수능이에요. 몇 년도예요? 아, 그 66명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만점자 66명 나왔어요. 정광훈 만점자. 몇 년도예요? 제가 2001학번이니까 2000년도에 봤죠. 2000년도 11월 15일 날 봤죠. 어제 태어나기도 안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시험을 봤어요. 그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딱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가 가채점을 학교에서 하거든요. 기숙사 학교니 어디 가갈 데가 없으니까 신문지에 들어오는 그 답지가 있어요. 그거 채점해서 학교에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공중전화에 가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 서울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년도 점수가 서울대 점수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제 점수가. 380점 정도 초반, 383점쯤 되면
서울대 제일 낮은 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였어요. 그 전년도 2000년대. 그래서 제가 388.8이니까 한 4, 5점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난 내 것만 보니까. 그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활성화되진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뉴스 보는데 갑자기 전과목 만점자가 막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66명 정도가 된 거야.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와, 66명? 요즘 몇 명 나오죠? 많아봤자 한 8명? 정말 많이 나왔자 한 17명까지. 5명 이번 뭐 15명? 뭐 그 정도? 그러면 아무튼 그 정도 느낌이면 66명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재수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쉬울 때 특목고가 유리하지 않아요. 어려워야 유리하죠. 근데 그 다음에 역대급 불수능. 그래서 제 친구들 다 재수했던 친구들은 다 의대 갑니다. 다 의대. 다 의대.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다 갔죠. 저는 재수를 안 한 친구 중에 손에 꼽아요. 거의 대부분. 네, 근데 전 재수 안 했죠. 굳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왜? 나는 절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다시 공부할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더라고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 제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제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 뭐 제가 잘났고 이런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전 노력파였어요. 선행? 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다니까. 왜? 왜 안 하고 들어갔냐? 몰랐어. 나 알았으면 했을 거야. 진짜 시골에서 대학교 걸요? 아니요. 고등학교 거야. 중학교 때 맨날 놀았다고. 진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아빠는 맨날 학교 끝나고 중학교 끝나고 뭐 했냐? 아빠 소 0을 매로 다녔어. 우리 집 소이 있었거든. 소 3마리가 있었거든. 과학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갈 생각 전혀 없었어. 학교 그래서 천병일 쌤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지. 천병일 쌤이 현우야 네가 그래도 우리 학교 전교 1등인데 한번 시험 봐봐라. 아, 중학교 때 시험 한번 봐봐라.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담임이 김영우 쌤이었는데 현우야 시험 한번 볼래? 글쎄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게 과학고 준비하기라는 어떤 책이었어요. 아, 그럼 시험이나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저랑 제 친구 두 놈이 갔거든. 2명 저희 학교에서. 고완석하고 제하고 둘이 갔는데 고완석은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그래서 고완석이 약간 좀 학교에서 쟤는 뭐야? 이런 느낌으로 돼버렸고 저는 좀 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자랑거리 비슷하게 돼갖고 갔어요. 가서 했는데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고1 때 애들 아까 면학실이라고 해서 각각의 개인 부스를 줍니다. 엄청 좋은 부스를. 난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이 세트로 다 있었어. 그리고 실력 정석이 너덜너덜한 책 뭔지 아세요? 한 7, 8번 계속 연달아 보니까 진짜 너덜너덜한 책이야. 누가 봐도. 나 아버지한테 그 정석을 언제 사달라고 했냐면 3월달에 사달라고 했어. 고1 3월달. 보고 애들 책 보고 충격 먹었다니까 진짜. 진짜 너무 놀라서 충격 먹었다. 애들이 물어보니까 중학교 과정 때 이미 걔네들이 저희 이제 전남은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어디냐면 여수 순천이에요. 거기가 돈이 많아요. 여수가 이제 공장지대 뭐 LG화학 이런 게 있어갖고요. 돈이 많은 도시예요. 광양 이쪽도 많고. 저는 완전 시골이거든. 진짜 시골이야. 진짜 농담으로 말하는 게 시골인데 어우 진짜 난 그런 책이 있는지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3월달에 충격받고 내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 학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묻던 쌤 고등학교 때 얼마 정도 공부해서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17시간 공부했더라고 하루에. 기숙사 학교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자고 거의 눈만 뜨면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 왜? 애들하고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제가 90등 전교등에서 제가 들어갈 때 72등하고 들어갔거든요. 아니다. 처음에 81등으로 들어갔어요. 90명 정원 중에 81등. 들어갔는데 점점 해서 제가 1학기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72등으로 1학기 기말이 끝납니다. 멘붕이었어요. 자퇴할까? 나는 그랬어요. 90명 중에 72등 하면 이거 어떡하지? 애들은 공부 열심히 이만큼 했는데 나 어떡하지? 진짜 돌아버리겠는데. 그때 거의 잠을 그 뒤로 거의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만? 이게 잠을 수학만 무지하게 봤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봤던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쌤 중학교 때요 학교 끝나고요 막 영월배로 다니셨다 했잖아요. 그래도 전교 1등이면 쌤 그냥 천재 아니에요? 아니죠.
내 친구들이 시골 학교 애들이잖아요. 공부를 안 하죠, 애들이. 진짜 안 하죠. 아니, 무슨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어? 저희 집에서 만약 학원을 다닌다 치면 학원까지 거리가 편도로 17km예요. 편도로 17km라고. 그리고 우리 집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학원을 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다녔어요. 종로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종로 말고 거기 시골에 그냥 그때 다닌 종로학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야, 너 우리 학원 그냥 다니면 안 되냐? 네? 왜요?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야, 너 나중에 과학고 붙으면 타이틀이나 좀 우리한테 좀 쓸 수 있게 해주라. 그래? 상관없어요. 2달 다녔어. 맨 마지막에. 그때 그게 저희 학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다닌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진짜 가난했다고. 저희 집이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아갖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소 여물매로 다녔다니까. 아버지 도와서 뭐 이렇게 경운기 타고 어디 뭐 실어드리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 진짜 한번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다닌 학교의 탑이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질문 횟수. 내가 모르니까, 진짜 내가 모르니까 자존심 굽히고 가서 진짜 많이 여쭤봤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라는 줄 아세요? 과학고 여자사, 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 처음 봤다, 너. 나 진짜 쪽팔렸거든, 솔직히. 모르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 선생님, 저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약간 수업 때 설명했죠. 선생님,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속팔렸어.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때 여드름도 굉장히 많았거든. 선생님이 그때 참 감사했던 게, 그때 선생님들이 그래도 잡아서 얘기해 주셨어요. 교무실에 애들이 안 찾아가. 왜? 지네가 공부하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호연이? 걔가 무슨 질문을 하겠냐.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 진짜 난 여러분 진짜 내 지금 다 오픈하는 거야.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 그 문자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지금 아마 진아가 질문 진짜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거든. 잘 될 거야, 진짜. 나 그래 장담해 드릴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한테 질문왕이다, 질문왕. 중학교 때 질문 엄청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한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 그래서 그 습관이 들어서 대학교 가서 질문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질문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No, never.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한 150명 되는 강의처럼 애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 애들 요즘 어떨 거 같니? 요즘 풍경 제가 안 봐도 비디오 온 게 뭐냐면, 애들 에어팟 끼고 있겠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머리가 기니까 내리면 안 보이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일 많이 혼자 웃을 거라면, 교수님은 이 친구가 내 수업을 들으면 되게 열심히 듣고 있구나 생각하겠지. 아니라는 것이.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희 때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어폰 뒤에 딱 주로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강의 하는 거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강의 들은 거 또 시험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떤 거예요? 강의 들은 거는 시험 봐야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요? 당연히 시험 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으로 가는 거지. A 마이너 나오든 뭐 B 마이너가 나오든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가는 거지. 그때부터는 아무도 교수님들이 뭐 개입할 것 같아? 지금처럼 야 너 늦게 자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 같냐? 성인인데 니네가 알아서 니네 인생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짜자자자자 점수만 매겨버리면 되는 거야. 물론 아닌 교수님도 있겠죠. 애정을 갖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만큼 애정을 갖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들은 조금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성인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도 여기가 만약에 내가 영 아니야. 그럼 떠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인간관계 거기서 끝인 거야. 근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그게 아니잖아. 얘가 자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있잖아. 그 자퇴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 이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과감하게 말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좀 길게 갈 건데 이런 얘기 할게요. 진짜 질문 파고들면서 하세요. 최근 저한테 저를 당혹시키게 하는 질문을 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 진짜 여러분 그렇게 일단 질문하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 교과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조사가 다 끝났거든요. 학교 교과서. 이제 교과서별로 또 자료가 또 나갈 거예요. 그럼 진짜 끝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석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봤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봤다는 거 아니겠냐? 난 진짜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각 학교별로 좋은 고등학교 다 지금 갔어. 물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고등학교 간 친구도 있겠지. 하지만 중학교 때 기억 다 잊어버리셔도 돼. 고등학교 때 완전히 새 판을 다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중학교에서 나왔든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다르잖아요. 내 영어 점수, 내 국어 점수, 내 수학 점수는 내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음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썼다 지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패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즉 도전하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 진짜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랬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같은 거 관심 없는데? 무슨 하고 싶은 거는 저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 장사하고 배추 농사 말고 배추 장사 제 얼굴을 붙인 제 얼굴을 붙여서 김연아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배추 싱싱하다 믿을 수 있다. 나 진짜 그거 하고 싶다니까. 내 꿈이 그거야. 배추 장사 하는 거야. 양말 장사 하는 거고 캐리커처 예술 작품 친구들 그러니까 뭐 예술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거 그림이나 이런 거 되게 순수한 창작품들 같은 거를 접목해서 파는 걸 해보고 싶어. 하시면 되잖아요. 자 얘기했잖아. 나는 너희보다 더 나이가 먹었잖아.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 쉽지 않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니네는 굉장한 용기 아니야. 아주 작은 용기만 니네는 필요한 거야. 근데요 선생님 지금 교사 생활 이거 선생님 생활 한 20년 넘게 해오셨잖아요. 아니 20년 넘게 하지 않았어. 그래요? 네, 제가 20년 넘게 해보면은 제 나이가 얼마길래 제가 40대 한 네. 중후반쯤 돼야 되는데. 그때 김유민 쌤이요. 쌤 어떠시냐고 물어봤는데 나를요? 나를 물어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쌤 누구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김연아 쌤을 했더니 엄청 베테랑이시라고 엄청 오랫동안 생활 이거 하시다고. 쌤 정확하게 지금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네, 18년째 하고 근데 있어요. 그러면요 네, 지금까지 돈 엄청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엄청 많이 받는다. 시작할 때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가정이 있잖아요. 어? 가정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중간에 과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10년만 돼도 베테랑 아니에요? 만 시간 정도를 채우면 베테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 시간 정도. 그게 보통 한 10년 좀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베테랑 강사들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책 안 보고도 그냥 수업하면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진짜? 어? 쌤 참고로 아직 30대예요. 아직 30대. 알겠어요. 네, 사람들은 다 나를 40대, 선생님들 나를 다 40대로 알고 쌤 계시는데 30대시라고요? 네, 30대 후반입니다. 20대 아니셨어요? 저 개구라를 떨고 있어요. 오늘 영상 보는 친구는 깜짝 놀라죠. 왜 수업을 안 하고 계속 이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는데 실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번쯤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약간 겹치려고 했지만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그건 꼭 수학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니네가 학원비를 내는 이유는 실은 니네가 학원비를 내니까 쌤은 강사비를 받는 거야. 그죠? 그게 정확한 현실인 거란 말이야. 서비스업이니까. 근데 니네는 그거 낸 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다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지식적인 측면이든 여러 가지 어떤 뭐 방법적인 측면이고 뭔가 얻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갑니다. 이렇게. 되게 귀가 안 좋은 거거든요. 뭔가 자료라도 하나를 더 요청을 하시고 끝까지 풀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 그게 여러분한테 오히려 점수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아무리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뭐 전교권에 있는 친구건 전국권에 있는 친구건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많이는 못 만나봤습니다. 제 종반에 있었을 때는 많이 만났죠. 2년 전에는 계속 제 종반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는 제 종반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내가 당장 이걸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니까 엄청나게 매달린단 말이야. 근데 그 매달림이 나는 진짜 애절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 질문하고 가면 나는 걔 붙잡아 놓고 2개, 3개의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야. 야 이것도 한번 해봐, 이것도 한번 해봐. 그렇게 애착가는 친구들. 그래서 난 여러분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난 여러분 한 명 더 많아지고 2명 더 많아지고 뭐 한 명 더 줄어들고 별로 나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 없어. 그것보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좀 뭔가 성적을 좀 얻어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공부하는 방법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떠나는 거야. 난 항상 얘기해. 제가 뭐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애들한테 야 니네는 떠나. 열심히 떠나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 저는 제가 세종만 있을 때 애들만 맨날 그런 얘기 했어. 야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고 떠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연락도 하지도 말고 스승할 때 문자도 하지 말고 그냥 떠나. 그 1년 동안만 열심히 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연락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연락해주면 고맙고 연락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항상 그렇게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젠가 떠날 거 아니야. 안 떠나냐? 뭐 계속해서 고3까지 가서 뭐 떠날 수도 있겠고 그 전에 떠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진짜 나에게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뽑아가.
내 머릿속에 있는 뭐든 딱 뽑아가시면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먼 미래에 뭐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김연아 쌤이 생각났어. 연락해. 살아있으면 언젠가 내가 가겠지 뭐. 야 축의금을 시원이 결혼한다고? 우와 야, 축하해. 야 인간 변했다. 그러면서 신부한테 얘기해주겠지. 옛날에 얘가 찌질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해주겠지. 그렇게 나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이제 개인적인 진짜 내 마음속의 진심. 학생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물론 짜증나는 경우도 있지. 왜 안 해? 없겠어 사람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예의 없이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 저한테 얘기했잖아 한번 술 먹고 주사 부리셨다고. 누가요? 예전에 학부모님이 이모모 학생의 아버님께서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욕을 나에게 쌍욕을 아 했지. 진짜요? 뭐라고요? 왜요? 아니 왜요? 이유가 그냥 술 취하셔서 내가 예전에 문자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전화하셨나봐. 술김에 기억 전혀 못하시고 내가 학생 불러다가 야 아버님 혹시 주사 있으시냐 그랬더니 예 무슨 얘기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들은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 약간 되게 기분 되게 상하는 거죠. 왜냐면 아버님한테 원래 문자 잘 안 보내거든 학원에서는. 엄마들한테 보내지. 근데 저는 아버님 번호 알면 다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로서 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되게 기분 좋더라. 근데 왜 무슨 문제였는데 그거 보고 그러세요? 동시에 보내는 건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안내 문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건데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언제 피드백 주세요. 한 2,000자 정도 보낸 것 같아. 2,000자. 저는 원래 보낼 때 그렇게 보내. 한 번에 보낼 때. 아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다다다다담 한 일주일 정도 뒤쯤에 이제 핸드폰 보면 문자에 있었는데 술 취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지. 우와. 나인 거를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한 거야. 새벽에 그런 전화 받으면 진짜 기분 더럽고 찜찜하고 진짜 이를 때려치고 싶고 막 진짜 그 학생 데려다가 막 때려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 나도 사람이니까. 얘네 안 그럴 거 아니야. 진짜 막 마음이 그래. 그치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참고 잘 넘어갔는데 아니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엊그제 오늘이구나 오늘. 그 친구가 생일을 페북에 짜잔 뜨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왔어. 진짜 내가 올라왔다가 확 죽여놨지. 확 죽여놨지. 이거 진짜 뭐지? 막 이러면서 이 뭐뭐 얼마 전에 뭐 어디 독도사랑 협의회 뭐 그런 데 해가지고 거기서 앞에 또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있습니다. 맞아 그 친구 됐고 구독해놨을 텐데 이거 잘라서 편집해서 넣어야죠. 자 갑시다. 조금 더 갈게요. 오늘 좀 제가 갑자기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앞에 넘어가봐. 자 이제 뭐가 하나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앞쪽의 내용 중에 보면 요거 하나만 봐보자. 565번 한번 봐볼까? 565번 한 번만. 565번 요거 하나만 하고 다음 보고 잠깐 넘어가네. 565번. 네. 그때 아마 기본 문항에 대해서 아마 배제하고 풀어서 아마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좀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565번을 보시게 되면 fx가 x 더하기 5하고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로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간별 정의 함수라 그래요. 구간별로 정의되는 함수가 다르다라고 해서 새로운 함수 만들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자, 그럼 hx라고 하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hx는 x가 k일 때 최대값 hk를 갖는다. 2hk-k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함수 쪽에서 나오는 건데 미리 소개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는 그래프를 다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죠? x가 0보다 작을 때하고 0보다 크다 할 때니까 요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네, 요렇게 기준으로 왼쪽에 자 그럼 x 더하기 5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5다라고 잡고 여기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왼쪽에 0보다 작을 때는 있었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편이 2라고 5다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갖네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참고로 실제로 확인해보면 0,5를 치는 그래서 여기를 딱 지우죠. 왜 지우냐면 0보다 큰 쪽만 얘기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편은 여러분 그냥 거기서 바로 보시고 찍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얘가 3이죠. 3. 얘가 3. 그럼 3을 갖다가 집어넣어봤더니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마사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3, 얘가 마이너스 4인 걸로 일단 확인이 되면서
요 경우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hx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제시가 됐냐면 마이너스 4부터 얘가 2까지가 언급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 부분을 보자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부분을. 됐을까? 자, 그런데 얘들아 이제 뭐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이 hx라고 하는 형태, 다시 죄송해요. 요게 fx네요. hx가 아니라 이게 fx고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잡아놨냐면 f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fx라고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모양이 반복적인 형태는 얘는 뭐예요? 치환이에요. 치환. 근데 치환하는데 반드시 조심할 건 범위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치환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변환되는 거거든. 모양이 변환이 되면 원래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화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가는 거냐면 범위를 잡아줘야 돼. 반드시 이게 제일 조심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fx를 내가 뭐라 잡을까? t다라고 잡아볼까? t. 근데 아까 x는 분명히 얼마부터 얼마까지?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4부터 얼마까지 간다 그랬어? 얘가 2까지 간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얘를 t라고 잡았으니까 t의 제곱 더하기 2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에 따른 범위가 있어야 되지.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찾냐 봤더니 x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이거의 가장 높은 값. 자, 여기를 t라고 잡으니까 가장 높은 값이 얼마가 돼? 5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t의 값을 가장 높은 값인 얘를 5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야. 어디가 제일 낫겠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제일 낫겠다. 그죠? 여기가 제일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를 갖다 집어넣어. 2를 갖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2를 갖다가 원래 식에다가 쫙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마3인가? 얘가 2, 마이너스 3인 것 같아. 그래서 이때 t를 마이너스 3과 5다라는 값 사이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이 범위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죠? 잘 봐. 여기를 t축이라고 잡는 거고요. 여기를 t축이라고 잡는 거고 여기가 hx라고 잡는 거죠. t가 변하면서 hx를 결정할 거니까. 근데 여기 그래프를 딱 봤더니 얘는 t로 묶으면서 얘가 t 플러스 얘가 2였던 거거든. 그럼 얼마니? 얘가 마이너스 2, 0 얘가 0이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t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5가 어디 있어? 여기쯤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파란색 버전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내려가 한번 봐봐라.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인가를 확인하는데 언제가 최대지? 언제가 최대야?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야? 아니면 뭐 여기 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야? 5일 때가 최대야? 5일 때죠? 5. 여기가 최대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5를 갖다 집어넣을 때가 35네. 주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봤더니 최종적으로 hx는 t라는 놈이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졌어? 35를 가졌어. 선생님, 근데 t는 5라고요? 아까 t는 우리가 뭐였죠? t가 뭐였죠? fx예요. 선생님, 그럼 fx가 5라고요? fx가 5인 게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fx가 5인 거랑 그때 x값이 얼마였을 때야? 0이었을 때죠. 요 말은 x가 0일 때랑 같은 말이구나. 다시 fx가 5였다는 얘기는 그때 x값이 0일 때란 말하고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이게 0일 때인 거야. 0일 때 최대가 35다.
근데 거기 문제에서 갑자기 뭘 물었어? x가 k일 때 그랬거든? x가 k일 때 그럼 뭐야? 이게 k 아니니? 이게 k? 이게 k 이게 k지. 자 그럼 물어봤던 게 뭐야? EHK 마이너스 k죠. 그럼 어떻게 돼? 최대가 여기가 35가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돼? 2 곱하기 35 마이너스가 제로가 들어가지. 이 값이 얼마인 거니? 70인 거지. 70.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4번의 답으로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문자가 자꾸 바뀌니까 불편한 거지. 이렇게. 다른 것보다 나중에 또 계속 우리 함수 또 하겠지만 반드시 치환을 하면 무조건 범위를 표시해서 계속 쫓아다니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t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x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쓰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반포가 한 문제만 풀고 싶어요. 반포가 한 문제만. 반포고 숙제하셨던 거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번 더 보자. 니네가 아마 제일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를 위주로 선생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죠. 예, 이렇게 합시다. 120번 가봅시다. 120번. 12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많이 맞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120번 한 번만 잠깐 가봅시다. 120번 한 번 가봅시다. 응? 네. 자, 보고 120번. 120번. 왜 안 풀렸어? 여기 숙제인데? 이따가 첨삭할 때 이제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해. 아, 저 앞에는 풀었어요. 앞에는 푼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푸는 거지. 그지? 전체를 다 푸는 거지. 자, 120번 봐봐. 이제 오늘 이제 뒤쪽에 이제 판별식 얘기를 하겠지만, 애들 한번 거기 한번 잠깐 봐보시면, 허근이라는 단어 한번 밑줄 쳐볼래? 허근? 허근이라는 단어 한번 밑줄 한번 쳐봐. 허근 밑줄 쳤어? 한번 물어볼게. 허근이 언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2차 방정식. 중근, 실근, 허근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 여러분 몇 차식이야? 4차식이야. 그래? 잘 들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x값이냐? 네, 고차방정식 플러스 허근이라고 해석해볼까? 뭘까? 네, 조립대법이. 무슨 소리냐? 4차 갖고 우리 허근을 말할 수가 없어. 4차 방정식은 허근 조건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일단은 어떻게 2차식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봐봐.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3x 마이너스 2는 0이었을 거야. 가보자. 이거 조립대법 되니? 될걸요? 돼야죠. 해봐야죠. 1 마이너스 2 제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얼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쌤 저거 제곱이에요. 여기가 제곱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얘가 제로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볼까요? 그냥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겠다. 그죠?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는 2 2는 4 2는 4 이렇게 들어가겠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참. 마이너스를 한번 더 갈까요? 이렇게 들어가네. 결과적으로 해서 이 식은 조립제법이 확실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4차나 3차의 식에서 허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허근은 2차 방정식에서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2차 꼴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죠. 그럼 다 끝났어요. 아까 보셨지만 자 지금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허근을 어떻게 썼어요?
Z1하고 Z2라고 썼죠? 근데 허근이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반포고 저기 풍문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요때 Z2를 뭐라고 써도 상관없죠? Z1에 바라고 써도 상관없죠? 켤레라고 했으니까 켤레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써먹을 거니까 쌤요 거기 문제를 보니까 Z1의 제곱 그 다음에 Z1의 바의 제곱 곱하기 Z2 Z1 곱하기 Z2 바의 제곱 그 다음에 Z의 2의 제곱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걸 찾으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해 보였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여기 식에다가 내가 뭐를 갖다 주면 x-1을 갖다 주면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는 얘가 제로가 돼버리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되냐? 그러면 한 번만 봐봐. 얘들아 Z1의 바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어? Z1의 켤레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어? Z2를 쓸 수 있지. 그럼 여기 구조가 Z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지. 왜? Z1의 켤레는 Z2니까 Z2의 제곱 곱하기 Z2니까 Z2의 3승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Z1의 세제곱이 되겠지. 켤레들을 없애보니까. 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차피 그는 여기에 것이기도 하니까 Z1의 3승은 얼마? 얘가 1인 거지. 얘도 얼마인 거야? 얘도 1인 거지. 쌤 그러면 이 식은 정리가 되기를 2 플러스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입니까? 그러네. 그럼 가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Z1 더하기 Z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를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것은 1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2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1인가?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거기 정답은 뭐 4번인가?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뭐 중간에 미끄러진 건지 한번 보시고 특별히 미끄러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허근 반포고등학교 120번인데 허근은 반드시 2차 방정식에서는 컨셉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을 좀 보시고 켤레라는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했던 문자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가는 파란색 과정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생각보다 계산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 마무리하자.